평범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법니다. 그러나 단지 금전적 이유로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부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돈을 쓸 자유와 쓰지 않을 자유가 모두 자신에게 있는 경제적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남보다 특별할 것 없던 척추 교정사로 일하며 평범한 소득을 벌어들인 존 소포릭. 그런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를 추구하는 자세, 부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책 부자의 언어입니다. 저자는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직접 깨달은 것들을 대학생 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하려고 고민한 끝에 우화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삶의 교훈을 들려주듯 친근하게 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이에게 부자 아빠가 들려주는 5가지 이야기를 실제 아빠가 아들에게 말하듯 들려드리겠습니다. 1. 꿈은 언젠가라는 생각에는 절대 응답하지 않는다. 행동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 7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나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7시간 안에 실행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루거나 아예 잊어버리게 된다. 꿈을 거리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나는 부동산에 관해 부러워만 하고 관심을 두지 않다가 진짜 발걸음을 내디딘 날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하고 있단다. 해오던 일과 결별하고 이질적인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지.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건 누구나 힘든 일이란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 있게 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 요소가 있거나 불확실한 곳으로 가게 되면 역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에 가서는 꿈을 포기하는 게 나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낫다. 해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단다. 우리는 영리하게도 언젠가는 그 일을 할 거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속인다. 언젠가는 당장의 불편과 불안을 피하는 핑계에 불과해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꿈은 언젠가라는 생각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오직 용감하게 격변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에게만 대답해준다는 걸 명심해라. 2. 부자가 되려면 돈보다 더 큰 명분을 세워라.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할까? 나는 단순히 먹고 살 만큼, 그러니까 생활비를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을 인식한 날 매우 고통스러웠다.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 그 후에도 오랫동안 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어. 돈 하면서 걱정과 불안으로 매일을 보내는 데에 지쳐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를 일구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어. 돈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우선 부를 손에 쥐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된 거지. 물론 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부자가 되기보다 더 큰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나 있단다. 우리는 모두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 물론 그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네 삶의 목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삶의 큰 목표를 세우고 나면 네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어려움이 그리 대단치 않게 느껴질 거야. 네 삶을 지탱해줄 커다란 목적을 찾아라. 책 부자의 언어에는 부자의 길로 향하는 81가지 인생 수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그 자체보다 더 큰 목표, 더 현실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3. 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일할 때만 찾아온다. 성향은 타고난 경향, 무언가를 하는데 끌리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각자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인생의 과업이 있어. 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성향에 대략 일치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지속하다 보면 관련된 분야로 옮겨가고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해 배우게 되고 경험과 기술은 네 안에서 쌓여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 딱 맞는 특정 분야, 특정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향이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나날이 고통이 될 수도 있어. 아직은 너에게 기회가 많으니 네 성향을 찾는 일을 결코 망설이지 말아라. 성향을 알게 된 것만도 절반의 성공이니까. 흥미가 느껴지는 일을 하는 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단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만들지. 그러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단다. 책 부자의 언어에서 존 소포릭은 이 격언을 좀 더 직접적인 조언으로 바꾸어 아들에게 설명합니다. 너 자신을 매혹적인 대상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는 호기심 많은 탐험가로 생각해라. 인터넷을 검색하고 서점에 가고 도서관에 앉아서 네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발견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것을 숭배해라. 영혼 깊이 감춰진 성향, 흥미를 찾아봐라. 너의 부는 바로 그곳에 있다. 4. 부를 얻기 위해선 용감해져라. 부는 용기 있는 자만 좋아하지 않는다.
조심하는 자만 좋아하지도 않는다. 불안, 용기와 조심성을 적절히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물론 둘 중에 선택하라면 용기를 꼽겠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이라는 꿈을 위해 고소득 금융권 직장을 박차고 나오며 말했다. 나는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도하지 않는다면 후회하리라는 것도 알았죠.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최악은 성공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말하기도 했지. 불확실성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게 해주는 용기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줄 수 있다. 조심하면서도 동시에 대담하게 행동해라. 용기 있는 자는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힘이 있다. 5. 목표는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전략은 융통성 있게 조절하라. 소설가 낸시 세이어는 이렇게 말했어. 삶이든 소설이든 수정하기엔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하던 대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단다. 자신의 전략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지. 하지만 방향성과 목표가 확고하다면 전략은 바뀔 수도 있음을 명심해라. 목표를 확실히 하되 그 과정에서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늘 결과를 살피면서 융통성 있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지성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스티븐 호킹은 말했다. 나는 당황스럽고 부끄럽게도 멍청하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단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사기에 끌어들이기까지 했지. 작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눈을 감아버렸어. 고집을 부리고 귀를 닫아버렸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했어. 그럴 때가 있단다. 자신만 옳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 싶을 때 말이야. 그럴 때가 오히려 위험한 때란 걸 지금은 안다. 유연해져야 한다. 목표는 고집스럽게 유지하되 계획이나 실행은 융통성 있게 조율해라. 딱딱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들만 가득한 책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삶의 교훈을 들려주듯 친근하게 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책 부자의 언어에는 아빠가 아들을 위해 3년간 써내려간 진짜 부를 향한 81가지 인생 수업이 담겨 있습니다. 부를 향하는 길에 겪게 되는 질문들과 해답이 실려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자 정원사라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인이 등장하여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들려주는 부의 원칙은 삶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과 나아가 냉혹한 현실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하늘의 별자리들 같이 변치 않고 유지되는 삶의 원칙들을 배워나간다면 우리 모두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좀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